S24의 팝업창으로 독후감 감상문 대회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부상이 일본 오키나와 문학기행 2박 3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봐야겠다 하고 제가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1등을 해서 그 일본 오키나와에 가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떨리고 전 그때 여권도 처음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 그 시간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밤에 이제 호텔에서 창문을 막 바라보고 있었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나다니는 모습을 봤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지금 내가 어떤 타지에 나와서 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녕하세요. 방랑 여행자 클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헤일리고요. 전 주이고요. 전돈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정말 아껴놨던 소재인데 바로 여행입니다. 저희가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녀가지고 이 주제로 언젠가는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전 회의를 잡을 때마다 꼭 한 명씩은 여행에 가 있거나 여행 계획이 있거나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특히 회의할 때도 수다가 끊이지 않았어서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희도 여행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쵸? 저는 여행도 좋아하는데 약간 한 달 살기처럼 짧게 살아본 경험도 꽤 있고 오세아니아, 유럽, 그러니까 아메리카 뭐 이렇게 다양한 곳에 여행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물론 뭐 해외여행만 여행은 아니지만 다양한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여행과 관련한 어떤 레퍼런스를 준비해 왔는지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또니는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저는 리베카 솔릿의 길 잃기 안내서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길을 잃을 수 있나에 대한 거의 유일무이한 안내서라서 여행에 너무 잘 맞는 책이라 추천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크리스틴 로젠의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워낙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여행을 가기 전에 그런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여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공녀라는 영화를 가져왔는데요. 집을 떠나는 것이 바로 여행이 되는 순간에 그 주인공을 담은 영화라서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주인은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저는 여행 에세이 두 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빌 브라이슨의 발칙한 유럽 산책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 두 번째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여행 에세이인 먼 북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둘 다 유럽을 여행하고 쓴 에세이인데 되게 좋은 작품들이고 유쾌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신영복 선생님의 더불어숲이라는 여행기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서 어떤 여행과 사색 그리고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얻게 되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담겨 있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행 특집을 맞아서 조금 여행스럽게 옷을 입어봤어요. 그래서 각자 이게 사연이 있는 옷인데 먼저 또니부터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전 사실 이건 제 옷은 아닌데 저희 언니 옷인데요. 저희 언니가 20살 때 돈을 모아서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2012년도에 포에버 21에서 산 옷인데 언니가 한 번 입고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몇 년째 입고 있는데 이 옷을 입고 그 배낭을 메고 갔다 올게 하던 그 언니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고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저도 좀 이렇게 도전적으로 여행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아주 의미가 있는 옷입니다. 주희는 되게 특이한 옷을 입고 갔는데 이거는 어떤 옷이죠? 이거는 멕시코에서 구매했던 옷인데 그 또니 언니가 20살 때 혼자 유럽 여행을 떠났다고 했는데 저는 19살 때 혼자 유럽 여행을 떠난 적이 있거든요. 제 핀란드 펜팔 친구를 만나러 혼자 유럽에 갔었는데 그때 만났던 펜팔 친구를 10년 만에 다시 멕시코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제 외교관이 돼서 멕시코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날쯤에 구매를 했던 멕시코 전통 의상 같은 건데 이번 주제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입어보았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혜인이는 어떤 옷인가요? 저는 이거는 외국에서 산 건 아니고 외국에서 산 것처럼 생겼잖아요.
한국에서 샀어요. 근데 제가 한 3년 전 정도에 이집트로 여행을 갔는데 뭔가 이집트스러운 옷을 사고 싶어서 해운대에 있는 NC백화점에서 샀었거든요. 이걸 살 때는 이거 되게 특이해서 어디 못 입고 다니겠다 했는데 이집트를 가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샀다라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예지했네요. 정말 잘 입고 다녔던 그런 옷입니다. 지금 아마 음성으로만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3명 다 되게 막 마른 목걸이랑 엄청 형형색색의 그 휘황찬란한 무늬가 있는 옷을 셋 다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처는 다 각자 다르지만 되게 비슷한 바이브를 풍기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행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자 기억하는 첫 여행이 어떤 건지, 처음 여행을 갔던 어떤 기억나는 순간이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주희부터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해외여행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좀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꾀가 있는데 해외여행을 부상으로 보내주는 공모전 같은데 지원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예스24를 제가 되게 자주 썼었는데 중학생 때 예스24의 팝업창으로 독후감 감상문 대회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부산이 일본 오키나와 문학기행 2박 3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봐야겠다 하고 제가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1등을 해서 그 일본 오키나와에 가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떨리고 전 그때 여권도 처음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 그 시간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밤에 이제 호텔에서 창문을 막 바라보고 있었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나다니는 모습을 봤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지금 내가 어떤 타지에 나와서 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잠을 안 자고 계속 말똥말똥한 상태로 잠을 자버리면 여행이 한순간에 끝나버리잖아요. 특히 어렸을 때는 얼마나 잠을 잘 자나요. 그래서 눈 감으면 바로 아침인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약간 졸음을 참으면서 창문가에서 그 바깥 풍경을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엄청 여행을 가고 싶었었나 봐요, 그때. 저는 너무 가고 싶어서 뭐 이제 앞으로 더 얘기하겠지만 이런 걸 엄청 찾아다녔어요. 저 공모전 진짜 많이 했고 부상으로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우리 가서 구름 위에 있었어. 아까 비행기에서. 또니는 어때요? 저는 21살 때 갔던 산티아고 순례길이 저는 기억에 남아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무슨 책을 봤는데 그 노란색 그 조개 껍데기로 만들어지는 그 방향이 가리키는 길이 있다. 30일 동안 걸어야 한다. 그걸 보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의 의미 뭐 이런 건 전혀 모른 채 그냥 걸어보고 싶어 해가지고 알바를 열심히 해서 이제 돈을 모아서 간 첫 해외여행이었고 그때 진짜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발에 물집 잡히고 막 무게가 18kg 정도 됐어요. 배낭을 그걸 메고 30일을 걸은 거예요. 800km를. 그래서 그건 아마 지금 해도 또 기억에 또 새롭게 남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막 20살, 21살 되던 저랑 저희 언니 이렇게 둘이 같이 갔는데 그때 막 처음 그 학교에서 하던 영어가 아니라 외국인과 소통하는 그 영어를 막 처음 해보고 이런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낯설고 다 처음이고 근데 좀 하필 고난이도의 여행이었던 그쵸. 네, 그래서 유난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순례길에서 같이 걸었던 친구들이랑 아직까지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계속 좋은 여행으로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산티아고 여행 가려면 원래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젊었죠.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릎과 어깨를 갖다 드리고 여행을 얻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남겨놓고 왔군요. 남겨놓고 왔어요. 근데 저는 너무 그만큼 값어치가 있었다. 근데 돌이켜보면 이런 스틱도 없었고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무작정 배낭만 메고
있었던 그런 여행이었죠. 혜리는 어때요? 저도 좀 또니랑 비슷한 여행이 기억에 되게 많이 남는데 그 혹시 그거 아세요? 제주도에 있는 올레길이 그 원래 제주도 출신이셨던 서명숙 이사장님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나서 만드신 길이래요. 네, 네, 그게 뭐냐면 제주도에 이렇게 좋은 길이 많은데 우리 제주도에도 그런 걷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드신 길이래요. 가봐야겠다. 그쵸? 근데 제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재수할 때 제주도 올레길을 갔거든요.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제가 8화에서 여러분 저 됐어요 하는 그 재수를 시작했다는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 이모분이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시고 여행을 일로도 지금도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재수를 하게 됐다는 거를 아니까 우리 한번 같이 올레길을 걸어보자 너무 좋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또니처럼 하루에 20km씩 30km씩 막 걸었었거든요. 총 며칠을 걸었어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꽤 길구나. 맞아요. 그 제주도에 그 올레길 코스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막 걸었는데 다 이제 끝나고 마음과 몸을 가지런히 하고 택시 타고 공항 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가 자기 딸이 제주대학교 합격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생 앞에서 너무해.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슬프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다 끝났는데 나는 이제 재수할 마음을 딱 먹고 이제 부산으로 타이밍이 돌아가려고 너무 아쉬웠다. 했는데 그래서 막 저한테도 뭐 올해 대학 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저 서울대 붙었어요 라고 거짓말했어요. 아니 순례길에 그 평정심 어디로 가고. 바로 거짓말하고 너무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다. 그것 때문에 더 기억에 남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 처음과 끝이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수미상관처럼 이뤄진 여행이어가지고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행 스타일은 다들 어떻게 되세요?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뭔가 누군가와 같이 다니는 여행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그 교환학생 갔을 때는 조금 혼자 다니는 여행을 많이 했었는데 그 뒤로 제가 좀 혼자 다닐 때 시간 낭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동선 낭비도 많이 하고 돈 낭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디 갈 때 누구를 항상 꼬셔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떠니는 어때요? 저는 약간 추구미는 혼자 하는 여행이에요. 뭔가 사색에 잠기고 막 책도 읽고 쉬엄쉬엄 가고 걷다가 우연히 좋은 가게를 발견해서 거기서 또 친구도 사귀고 이게 저의 항상 여행의 추구미인데 돌이켜봤을 때 혼자 한 여행이 몇 번이냐 하면 진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여행을 꽤 많이 다니는 편인데도 항상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제 짝꿍이 언니여가지고 언니랑 같이 가거나 아니면 뭐 남자친구랑 같이 가거나 친구들이랑 가거나 그래서 왜 그랬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여행을 좋아하면 혼자 좀 떠나보지.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 같이 갈래?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같이 가게 된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고독을 즐기고 막 이렇게 상념에 젖고 이렇다기보다는 좀 그냥 재밌게 놀고 온 그런 여행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혼자 여행 갔을 때는 혹시 고독을 즐기고 상념에 젖었었나요? 약간 반 정도는 실패했던 것 같고 반은 성공했던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최근에 갔던 혼자 여행이 삿포로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날씨도 완벽하고 여름 삿포로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도 완벽하고 사람들 친절하고 막 되게 좋았는데 이제 그 동선의 비효율성 그치 맞아요. 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같은 장소를 이렇게 돌고 있었고 여기로 가면 사실은 내일 루트가 여기였는데 오늘 갔다가 온다거나 막 이런 무계획과 이제 혼자 있을 때 좀 그냥 걷는 대로 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는 좀 약간 삿포로에서 시간이 길지 않은데 맞아요. 약간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래도 꽤 성공적인 첫 여행이었다. 주희는 어때요 혹시? 저는 성인이 돼서 떠난 여행의 한 80% 정도는 혼자 간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혼자인 여행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 출발할 때 혼자였어도
현지에 친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친구를 새로 만들거나 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하는 편이라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데에서 저는 엄청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지의 아름다움 뭔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여행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로 전 많이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도쿄에 한 2년 전에 놀러 갔을 때 규카츠 되게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혼자 기다리다가 앞에 서 있는 어떤 미국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혼자 다니는 거예요, 여행을. 그래서 그냥 줄 기다리다가 넌 메뉴 뭐 먹니? 하면서 얘기를 하게 돼서 밥도 옆에서 같이 먹고 끝나고 나서 제가 공연 티켓이 2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같이 보러 갈래? 했는데 걔가 그래 이렇게 해서 와. 같이 공연도 보고 근데 플러팅. 플러팅 아니에요? 쿨하게 근데 공연 보고 헤어졌어요. 그래 잘 가. 하고 안녕 이제 이러고? 헤어졌고 뭐 잘 살고 있겠죠. 근데 그 찰나의 어떤 조우 그리고 뭔가 그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걸 알게 되고 그 같은 여행에서 그 일본에 되게 유명한 서점 중에 스타야 서점? 츠타야 서점에 갔는데 노부부가 그 한강 작가의 책을 막 약간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추천해, 베지테리언 추천해 뭐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이 좀 잘 아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스웨덴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스웨덴어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스웨덴어로 스웨덴에서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랑 페이스북 친구하고 막 스웨덴 놀러 가면 놀러와 이랬는데 뭐 연락을 다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주인은 항상 이렇게 10년 전 팔팔 찾으러 가고 뭔가 나중에 또 여행 에피소드를 한다면 그때 제가 11화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을 만났답니다 할 것 같아요. 제가 유럽에 있을 때는 카우치 서핑이라고 요즘에는 그게 유료로 바뀌어서 그 사이트 자체가 근데 옛날에는 그게 무료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 남는 방이나 혹은 남는 뭐 소파나 그런 공간에 여행자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돈을 주고 드리잖아요, 우리 집에. 근데 카우치 서핑은 내가 있어도 그 사람을 드릴 수 있고 내가 있는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여행을 즐기는 거죠. 아니면 내가 없어도 그냥 이제 무료로 방을 개방하는 건데 제가 돈 없는 대학생일 때 교환학생 할 때 특히 카우치 서핑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생각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사실 돈이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면 신원도 불분명한 나 같은 사람을 선뜻 자기 집에 들인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 안전한 서로가 서로를 믿는 선의가 좀 더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외부인을 우리 집에 들인다는 게 굉장한 선택이었을 텐데 그런 선의를 제가 그때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은 나에 대해 잘 모르는데 막 나를 위해서 막 음식을 해주고 막 크리스마스 트리를 독일 카우치서핑 가서 같이 꾸민 적도 있고 영화도 막 제가 왔다고 일부러 막 그러면 너가 한국인이니까 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같이 보자 하면서 엄청 커다란 막 빔 프로젝터 그런 것도 같이 보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쌓이고 쌓여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준 그 어떤 사랑과 환대의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그걸 언젠가 또 펠로우 여행자들한테 다시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뭔가 내 집이 생기고 자취를 하게 된다면 나도 꼭 카우치 서핑을 열어놔야지. 그래서 외국에서 온 그런 돈 없는 가난한 여행자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오고 한국을 정말 그 현지인의 시선에서 볼 수 있게 좀 이렇게 이끌어줘야지. 막 숨은 막 히든 잼 같은 막 바나 식당에도 데려다 줘야지 했는데 막상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엄청 말도 안 대단한 돼. 일을 한 거였네요. 그분들의 선의가 정말 더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을 개방할 수는 없지만 외국에서 친구들이 놀러 오거나 할 때 제가 너무 피곤하고 좀 자고 싶고 그렇게 게을러지는 상황이어도
좀 힘을 내서 그 친구들을 보러 가요. 음. 일부러. 그냥 갈까 말까 할 땐 가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베풀어줬던 그게 아직 너무 깊게 남아서 너무 딴 데로 샜는데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여행을 지향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혼자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 혼자 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서 친구 못 사귈까봐 좀 두렵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카우치 서핑 얘기도 했지만 혹시 그거 외에도 혼자 여행을 갔을 때 친구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꿀팁 줄 수 있는 거 있나요? 일단 줄을 기다릴 때가 되게 좋은 찬스인 것 같아요. 노려라. 일본 도쿄 예를 들어서 식당을 웨이팅하는 경우가 진짜 많고 아니면 저는 아직까지도 유스 호스텔이나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잘 살펴보고 가는 편인데 사실 호텔에 가도 되긴 하잖아요. 근데 게스트하우스 가면 좋은 점이 정말 예상치 못한 다양한 열린 마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니스에 갔을 때 게스트하우스에 갔는데 거기에 50살 멕시코 아저씨랑 같은 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은 아니고 그러니까 커다란 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침대가 엄청 많고 그 중에 이제 하나에 그 아저씨가 계셨는데 자기 50살이 된 그 기념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선물을 줬대. 그래서 프랑스 여행이라는 니스 선물을? 여행이라는 오, 선물을. 멋있다. 그래서 진짜 멋있다. 대박 이랬는데 그 아저씨가 진짜 무슨 슈퍼마리오에 나오는 것처럼 막 수염이 이렇게 그 우와. 마리오 수염 아시죠? 우와. 그래서 되게 관리를 어떻게 하실까 결국 물어보진 못했어요. 결국 물어보진 못했지만 그런 분이셨는데 그 아저씨가 해준 얘기가 자기가 절친한 친구가 노르웨이 친구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B라고 할게요. 절친한 친구 B가 원래 노르웨이에서 결혼을 한 중년의 남성이에요. 그래서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태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대요. 그래서 본인이 태국에도 가정을 꾸리게 됐고 노르웨이에도 이제 이혼을 하긴 했지만 책임져야 할 어떤 가정이 여전히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두 가족 모두한테 그쵸. 생활비를 보내야 하니까. 그래서 막 구직 공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다가 태국에 있는 노르웨이인을 찾습니다. 이런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네. 완전 엉클 B를 위한 그 엉클 자리. B를 위한 그 자리. 음. 그래서 대체 나에게 이렇게 딱 맞는 직업이 있다니. 심지어 급여가 2만 유로였는데 오. 한 달에 2만 유로면 한 2천만 원 오. 정도예요. 한국 돈으로 2,700만 원 정도?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 엉클 B가 그냥 그걸 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뭘 것 같아요? 2천만 원 정도의 일? 뭔가 신체 일부를 떼어주지 않고서야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있나요? 뭐 아니면은 뭐 교사 자리라든지 엄청 고액 과외라든지 뭐 이런 건가? 그 멕시코 아저씨도 똑같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도 뭔가 불법적인 일 같다. 이렇게 많은 큰 돈을 한 번에 얻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뭐였냐면 이게 사실 저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야 있어요 돼요. 저희는. 그 북유럽에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가 많은데 거기서 여자인 척을 하고 남자들한테 답장을 해주는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팅 스캠인 거죠. 사귄 듯 하기. 데이팅 스캠을 하는데 이제 프로필은 여자로 하고 이 엉클 B가 답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얘기를 듣고 와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이걸 진짜 하는 사람이 있구나. 늘 그 피해자의 입장만 봤지. 가해자의 지인을 내가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근데 뭐 그러다가 학창 시절 동창을 만났대요. 그 B가. 근데 어떡해. 여자니까 그 상대방은 모를 거 아니야. 그치. 여자 프로필로 돼 있으니까 막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 되게 이런 재미난 기괴한 기발한 이야기들을 여행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같이 묵었던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였다. 그래서 어떤 그 숙소나 아니면 식당 줄을 기다리는 동안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경기나
공연 같은 걸 보는 경우에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 오라클 파크에 갔다가 야구 경기를 보던 중에 옆에 앉은 그 어떤 아주머니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 아저씨가 제가 앉으려고 하니까 거기 자리 있다고 하면서 그 옆에 앉으라 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그날 생신이셨대요. 근데 야구 경기 끝나고 갑자기 생신 식사 하러 가는데 나랑 같이 가자는 거야. 근데 이건 주의를 예비 며느리감으로 그랬을 점 수도 찍어둔 있습니다. 저의 가설입니다. 왜냐면 맞네. 그 아들이 2명 있었거든요. 그렇거든요. 하지만 너무 어렸어요. 아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아 근데 아무튼 되게 재미난 경험이었고 너무 또 친절하신 분들이라서 너무 맛있게 밥을 잘 얻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옆에 앉은 최측근의 사람들을 공략해라라는 조언을 건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주희가 되게 사교적인 버전의 혼자 하는 여행 이야기를 그쵸. 해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최근에 갔던 그 삿포로 여행의 경우 전 철저히 혼자였거든요. 저도 줄을 기다렸지만 심지어 메뉴도 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혼자 먹고 너무 맛있다 하고 그냥 이러고 하이, 이렇게 하고 가고 이제 막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그 이제 막 비효율적인 동선으로 돌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관광지를 뭐 찍고 이런 측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 약간 무용한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목적지가 어디인지 상관없이 걷고 뭐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말을 걸지도 않고 애초에 어떤 말을 하든 뭘 하든 그냥 그게 뭔가 서울에서 누가 막 그랬다면 저 사람 뭐야? 막 경계하고 했을 텐데 거기서는 철저히 이방인이고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난 여기를 그냥 탐방 온 사람이야 라고 보니까 되게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막 관찰하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누군가를 거기서 사귀지 못하게 되더라도 혼자 하는 여행은 그것대로 또 맛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듣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필연적으로 한 3명 이상만 돼도 거기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는 농담과 뭐 서로를 맞아. 향한 어떤 웃긴 말들과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여행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게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내가 좀 젖어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혼자 여행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교적인 마음이 들 때는 또 그 말 걸 수도 있는 거고. 맞아. 혼자 여행이 좋은 게 함께 여행을 할 때는 내가 혼자 있고 싶어도 같이 있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혼자 여행을 할 땐 혼자 있고 싶을 땐 혼자 있으면 되고 맞아. 뭔가 같이 여행을 하고 싶으면 누군가한테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자유롭게 또 빠져나올 수 있고 뭔가 그런 자유로움이 저는 좋아서 혼자 여행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시작부터 같이 하는 여행은 이렇게 버블이 낀 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2인 삼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먹어도 둘이서 이게 맛있다, 맛없다를 이제 계속 대화하고 그래서 좋은 점은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있다면 계속 이 여행을 추억하고 또 더 이 기억을 얘기하는 게 또 다른 재미가 될 수 있지만 또 그만큼 혼자서 그 지역에 젖어들고 이런 건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 혼자 하는 여행이냐 둘이 하는 여행이냐에 따라서 그 여행지에 대한 경험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혼자 하는 여행의 가장 큰 단점은 음식을 시킬 때 메뉴를 맞아. 하나밖에 못 시킨다는 거죠. 그건 진짜 큰 단점이다. 근데 이것도 역으로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혼자 온 여행객들을 좀 약간 탐색한 다음에 저랑 같이 3개 시키실래요? 이렇게 하면 또 금방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혼자 여행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와 만나고 싶을 때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행 가면은 단체로 가야 좀 싸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어를 가고 싶다. 그러면 차를 한 대를 뭐 빌린다든지 택시를 한 대를 타야 되는데 2명이서 가는 것보다 4명이서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많은 여행지에서 그런 택시 자는데 이렇게 막 어슬렁거리는 여행객들이 있어요. 하이에나들이. 하이에나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너 가?
나도 가는데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좀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혼자 하냐 같이 하냐 여행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여행하면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부모님 아니면 가족과의 여행이죠. 각자 가족들이랑 여행 많이 가시는지 궁금해요. 제 남동생은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인데 못 간 게 아니라 안 가서 못 간 거거든요. 그래서 보내준다 하는데 난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안 갔어요 지금까지. 근데 주희랑 완전 그럼 정반대네요. 그러네. 그쵸. 같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는데 완전 정반대의 여행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혼자 혹은 친구들과 하는 여행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부모님과 여행을 했을 때 반드시 뭔가 취해야 하는 어떤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 또니는 되게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여행을 자주 다녀서 좀 그거에 익숙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았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강박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에서 여행을 하니까 좀 불편했어요. 보통 부모님이랑 여행 가기 힘들다라고 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의 이유는 내가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그 강박이 계속 있어서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좋은 서비스와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그쵸. 이런 압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짜다. 부모님 10계명이 있잖아요. 아직 멀었냐 금지. 이 돈이면 집에서 해먹는 게 맞지 금지.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냐 금지. 근데 이거 그래서 약간 0.7배 정도 해가지고 저희도. 많아요. 무조건 뭐 예를 들어 15만 원이면은 그냥 10만 원이야 했는데도 이게 10만 원이라고? 너무 비싸다. 근데 어. 그것도 이미 깎아말한 거야. 이미 완전 깎아말한 건데. 엄마가 보진 않겠지?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이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20개명을요? 20계명을 알고 계세요? 이거? 알고 계세요. 20계명을 알고 삐 계시고 깨어 있으신 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렇다더라. 너희도 꼭 10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막 먹는데 누가 봐도 비싼데 하나도 안 비싸네. 역으로. 하나도 안 비싸. 패치가 너무 잘 근데 됐어. 별로 뭔가 힘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힘들어. 근데 이게 그 누군가와 여행을 갈 때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걸 골랐잖아요? 그럼 불평 안 하는 거 아시죠? 그쵸. 그게 왜냐면 그 불평을 하게 되는 이유가 상대방이 이걸 골라서예요. 아. 그래서 그 서로 간에 선택권을 하나씩 위임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할 확률이 좀 줄어든다는 생각을 저는 한 적도 있어요. 좀 주체적으로 여행 계획을 짤 수 있게 해드려야겠네요. 그쵸. 예를 들어서 어디 가고 싶으신지 물어보고 선택하면 그걸 가는 거죠. 저 진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엄마랑 베트남 다낭에 간 적이 있었어요. 3박 4일 여행을 끊었고 2박까지 엄마가 너무 행복하게 여행을 잘 한 거예요. 근데 3박 아침 새벽 6시쯤에 갑자기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네일샵에 가는 일정이 아침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면 네일샵에 갔다가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바로 가는 게 좋을까 라고 했는데 엄마는 그냥 가자고 했지만 저는 엄마가 네일샵에 꼭 가서 네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간다고 해도 그때 도착하나 네일샵을 가고 도착하나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할머니가 원래도 조금 좀 아프셨는데 좀 그래도 90 몇 세에 약간 호상으로 그래도 용면하셔가지고 엄청 비통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네일샵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네일을 하는데 엄마가 이거 그래도 파츠를 붙이는 건 아니지 않냐? 너무 반짝거리면은 장례식 가서 엄마가 손을 어떻게 보여주겠냐? 이러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멀멀한 걸로 해주세요 하고 네일을 최대한 색깔을 죽여가지고 발랐는데 돌아오고 나서 엄마가 그 네일 붙일 걸 그랬다고 파츠 붙일 거. 그러니까 막상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엄마가 심한 거야. 엄마가 맞아. 네일을 많이 안 해봤어요. 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신나게 같이 놀고 딸이랑 네일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조금 너무 조금 아쉬워. 맹맹이. 그래서
엄마가 조금 더 밝은 음. 색으로 할 걸 그랬나? 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엄마가 그걸 주체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불평등을 하지 않으셨던 거죠. 아니 제가 오늘 어떤 잡지에서 봤나 그랬는데 어떤 어린이 캠프 아니면 이런 합숙 생활을 할 때 불평불만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 담당을 돌아가면서 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고충을 아는 거죠. 감자를 깎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근데 만약에 부모님의 포지션이 다 제공받는 입장이라면 얘가 이걸 알아보는데 얼마나 품이 들었는지 사실 모르니까 모르죠. 그냥 말을 쉽게 툭 에이 이 돈이면 뭐 하지 할 텐데 만약에 뭐 크루즈 예약이라도 하나라도 부모님에게 시켰다면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구나 애가 이거를 아실 텐데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위임하는 거. 그렇죠. 좋다. 다음으로 저희 그 여행을 혼자 가느냐 아니면 같이 가는 게 좋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행하면 또 진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여행 계획이죠. J냐 P냐. 여행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계획을 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스타일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주희는 혹시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좀 복합 약간 수부지 이런 거 있잖아요. 피부도 비슷하게 저는 계획적이면서도 굉장히 무계획적이라서 충동적이라서 일단 모든 정보를 다 찾아놓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보고 싶은 어떤 공간이 있으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지 언제 여는지 이런 거 정도는 다 이제 뭐 노션이나 이런 데 정리를 해놓는데 어느 날짜에 무엇을 할지를 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무계획적이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떤 여행에서는 첫날과 마지막 날 숙소만 예약하고 나머지는 예약을 아예 하지 않은 채로 비행기에 오른 적도 있어요. 이런 것만 보면 굉장한 피고 무계획적인데 근데 아예 아무것도 안 해놨냐 그건 아니고 그 아고다에 무료 취소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숙소를 한 대여섯 개 예매를 해놓는 거예요. 무료 취소 기간 중에는 무료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내가 만약에 A라는 도시에 만약에 더 있고 싶어졌어. 머무는데 너무 좋아서 더 있고 싶어질 수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별로라서 다른 도시로 빨리 넘어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호텔 무료 취소 그걸 이용해서 유연하게 바꾸는 것 같은데 여행 계획을 저는 어쨌든 여행의 묘미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어떤 그런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계획적인 편이고요. 진짜 옛날에 이제 19살 때 막 유럽 여행 가고 이랬을 때는 저 로밍 절대 안 했고 대단하다. 구글맵에 오프라인 저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것만 저장해놓고 진짜 중요한 전화번호나 주소를 다이어리에 써놓은 다음에 그런 걸로 계속 여행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을 사실 비교해보면 지금은 이제 저도 구글맵의 노예가 됐거든요. 좀 헤매는 재미가 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행은 사실 헤매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실패를 하면 그게 엄청난 에피소드가 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맛없는 식당에 가면은 와 어떻게 이렇게 맛이 없는가 계속 얘기하고. 를 두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엄청 맛있었던 거는 물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금방 까먹거든요. 그런 실패하고 길 잃어본 경험을 오히려 더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엄청나게 딱 계획을 짜놔야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죠. 떠니는 혹시 어때요? 저도 무계획파인데 최근에 깨달은 것은 나는 계획 속의 무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함께 여행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마 운명적으로 이끌렸던 것 같아요. 계획을 짜는 사람에게. 그래서 같이 가는 이가 항상 그렇게 판을 넓게 짜놨고 큰 흐름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는데 저는 그냥 예를 들어 오늘 호텔 아침에 딱 마침 나왔는데 투어 갈 수 있는 버스를 환승 없이 바로 탄다거나 그럼 저는 그냥 되게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다 계획된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한 무계획에서 여행을 해본 경험은 그 혼자 간 몇 안 되는 경험에서만 비로소 했던 것 같고 그
특히 이제 저희 언니가 짜둔 큰 플랜 안에 저는 놀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최근에 발견하게 됐는데, 저도 주희 말에 되게 공감하는 게, 우리가 여행을 좀 길도 잃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이런 재미로 떠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는데, 길 잃기 안내서라고 리베카 솔릿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길을 잃는 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쉽게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되게 잘 잃어야 하고, 특히 오늘날에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에 어떤 것은 영영 잃어버린 상태일 때만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멀리 있는 한 우리가 영영 잃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행할 때 되게 생각해두면 좋은 문장인 것 같은 게, 막 어디 로마에 갔으면은 콜로세움을 봐야 돼, 뭐 에펠탑을 봐야 돼,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쫓다 보면 사실은 그 경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마주했을 때, 뭐 길을 잃었을 때 이렇게 오히려 나에게 성큼 다가오는 것이 있고, 그것은 영원히도 갈 수 있다, 이런 거여서 혹시 여행을 앞둔 분이 있다면 이 책이, 그 번역서라서 그런지 책도 되게 그러니까 두꺼운데 가벼워요. 그래서 딱 진짜 포켓에 넣어가기 좋은 그런 책이어서 혹시 혼자 여행을 앞두고 계신다면 완전 강추드립니다. 제가 여행을 할 때 또니는 여행 짝꿍이 언니였잖아요. 근데 저의 여행 짝꿍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저희 이모신데 저희도 다 알고 있는. 맞아요.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그 이모를 보면서 여행 계획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와. 일단 모든 거를 다 준비를 해놔요. 잘 해놓고, 그렇구나, 역시. 그러니까 다 준비를 해놓는데 만약에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갑자기 해리포터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아, 이것 또한 여행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같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된다고 해야 되나? 아, 우리는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고 뭔가 실패하고 이런 것도 해보는구나 라는 마음을 딱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P냐 J냐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여행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낙관적으로 이거를 살짝 받아들이는 건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100% 실패하고 실망할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정말 뭐 국내 여행을 가든 정말 가까운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여행 계획 플러스 내가 여행에서 뭔가 안 좋은 상황을 마주쳤을 때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임기응변 같은 걸 키우는 게 그 여행의 구력을 높이는 일이다 맞아. 라는 걸 그녀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사례가 정말 널리 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저는 다행히도 그런 기억은 많이 없는데 여행 갔다 와서 손절하게 되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어요. 손절이 참 쉽네요. 결혼할 때도 손절해, 여행할 때도 손절해. 아니 근데 그게 방금 혜일리가 딱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변화나 아니면 실패에 대한 태도가 열려있냐 닫혀있냐, 그것을 재밌는 에피소드로 보느냐, 이번 여행은 망했어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스크림 가게 여기 꼭 가고 싶었어. 근데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날 하필. 그렇죠. 그러면 여행 내내 아, 거길 먹어봤어야 되는데 거길 먹어봤어야 되는데 하면 정말 망한 여행이 되는 거고, 뭐 이것 때문에라도 또 오자라고 하면 그건 또 다음에 또 올 만한 그냥 재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었던 많은 사례들이 그런 수용성이 많이 없는 그쵸. 그런 태도로 여행을 해서 갈등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전 그래서 여행을 할 때 사람에 초점을 두는 게 좀 실망을 덜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명소, 뭐 박물관, 식당. 근데 만약에 그게 뭐 공사를 한다거나 갑자기 문을 닫을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하면 뭔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뭔가 했던 대화,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그런 게 뭔가 초점에 맞춰지면 오히려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여행 경험이 실패와 성공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패키지 여행이 가진 효율성도 있지만 좀 함정이 있는 것 같은 게,
그 여행은 목적이 확실하단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코스를 담보했다면 거길 꼭 가야 되고, 심지어 어떤 상품은 가지 못하면 뭐 일부 환불, 이렇게도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공하는 그 여행의 경험이 우리가 이제 좋다라고 흔히 얘기하는 여행의 경험과는 전 좀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이제 해외를 관광하러 갈래라는 목적에서는 뭐 효율적이긴 하지만 좀 한계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제가 들었던 최근에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패키지 여행이 요즘에 2030만 갈 수 있는 패키지 여행 같은 게 생겼대요. 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연인을 만들었다는 오.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실 생각해보면 연령대가 다 비슷할 거고, 그쵸. 그래서 이제 물론 패키지 여행 특성상 특정 명소를 이렇게 찍는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 또 자유시간이 있을 때 또래끼리 어울리고 또 대화를 나누고 그럴 거고, 그래서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패키지 여행이 우리가 앞에 해온 얘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패키지 여행에서 내가 못 고르잖아요. 못 고르죠. 다 정해져 있죠. 맞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의 입장에서 불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평가하고. 그쵸. 그러니까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음. 이런 세미 패키지 같은 거는 자기가 일정을 일부 좀 넣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자유시간이 되게 많이 그래도 확보가 되는 편이고, 제가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건 사전 정모를 한대요. 그래서 유럽에 간다고 하면 유럽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친해진 다음에 아니, 가니까 무슨 프로젝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트 시그널 같아요. 너무 똑똑해. 어. 이걸 만든 사람 너무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좀 친해진 상태에서 가니까 조금 더 재밌게 여행을 그렇네.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리베카 솔릿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여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여행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이제 여행의 성격이 그 여행이란 것이 상품화되면서 되게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가는 여행의 그것이 뭐 정석이고 정답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여행하면 떠올리는 그런 즉흥적인 것과는 약간 다른 결의 상품인 것 같네요. 저희가 지금 여행 이야기를 엄청 오래 하고 있는데 사실 준비한 내용이 이만큼 더 있거든요. 더 있어요. 2배는 있는 것 두 배는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번에는 업로드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부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다시 좀 더 다양한 여행 얘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안녕!